자, 수동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를 만들 때는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만 건드려야 돼요. 알겠죠? 딴 걸 갖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내려온다 생각을 갖다 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를 갖다 주어 위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me를 주어 위치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stroke는 strike의 과거죠. 스트라이크의 과거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스트로크, 스트로크이니까 과거, 과거분사 다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고쳐야 되는데 스트로크가 과거동사니까 비동사는 was를 갖다 쓰고요. 과거분사인 struck, I was struck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주어인 the man을 갖다가 by the man 이렇게 쓰죠. 그럼 I was struck by the man 이 문장이 수동태가 다 형성된 거예요. 즉 목적어를 가지고 주어 위치로 빼고요. 얘를 갖다 스트로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인데 비동사를 요 시제 즉 과거 시에 맞춰 가지고 was로 쓰고요. 스트로크의 과거분사인 스트로크를 갖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인 the man에 by를 붙여서 I was struck by the man 이렇게 고치면은 수동태가 완성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지금 suddenly가 남아있고 on the head가 남아있잖아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예를 들면은 I was suddenly struck by the ma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장이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은 나는 때린 게 아니라요. 나는 was struck니까 맞았다 이 표현입니다. 그 때리다의 수동표현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맞았다. 누가 때렸어요? 그 남자가 때린 거죠. 그래서 그 남자에 의해서 맞았다. 이렇게 수동태일 때는 by를 많이 쓰죠. 나머지 어딜 맞았냐? 신체 일부분이니까 on the head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원래 때리다 신체를 접촉할 때 사람 쓰고 전치사 더 신체 일부분이 나의 머리를 때렸다의 표현이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수동태가 될 때 나머지는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문장이 수동태가 완성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문장도 볼게요. we가 주어고요. so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him 목적어예요. 이 세 단어만 건드리면 돼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힘을 주어 위치로 빼니까 목적격인 힘이 주격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so도 과거 동사네요. 그러면 비동사를 was로 쓰면 되겠고요. see, saw, seen이니까요. 얘를 과거 분사인 seen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he was seen 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y us로 고치면 되겠죠. 여기서 왜 we가 by 다음에 us로 변했냐면은 we는 주격 대명사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줘야 돼요. 그래서 위의 목적격은 us가 되는 거예요. 그죠? our는 소유격, us는 목적격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그대로 내려와 주면 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원래는 여기 to가 있는데 to를 갖다 생략하는 거예요. 언제? 얘가 오형식 구조일 땐 그렇게 써요. so,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형식으로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he was seen이 되면은 얘가 수동태가 됐다면은 이 to를 갖다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he was seen 그는 목격되었다 to enter the room by us 우리에 의해서 목격됐는데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각동사의 수동태는 이 to를 살리는 걸 좀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죠.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we가 주어가 되고요. make가 동사가 되고요. 힘이 목적어예요. 원래 사역동사는 시키다 이 뜻이거든요. 사역동사는 4개가 있어요. have, make, let, help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동태가 되는 건 make 뿐이 없으니까 하나만 외워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make 목적어 다음에 여기도 지각동사처럼 to가 있는데 생략된 거예요. 사역동사 다음엔 목적어 다음에 to를 쓰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수동태를 만들 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힘을 he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make를 갖다 일단 비동사 뭔지는 좀 이따 결정하고요. made를 쓰면 되겠죠. make, made, made니까 맨 끝에 과거 분사를 갖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by us를 써주면 일단 끝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남은 걸 갖다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써주는 게 지금 must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이니까 must 다음에 이 비동사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죠.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by us, 그 다음에 see his error가 see 앞에 to가 생략된 거잖아요. 사역동사니까 앞에가 make가. 그래서 그걸 갖다 to를 붙이고 see his error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he must be made to see his error by us. 그러면은 의미가 뭐가 되냐면은 be made to라는 수거가 형성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he was seen to잖아요. 근데 사역동사에서는 수동태가 되는 게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냥 요걸 외워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뭐뭐 했다의 수거처럼 외워주면 돼요. 사역동사는. 나머지 세 단어는 즉 have, let, help는 수동태가 안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make만 수동태가 되니까 그냥 편하게 이걸 외워버리는 게 편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 의해서 그의 실수를 깨닫게 만들어졌다. 만들어져야만 한다네요. must니까. 그죠? 억지로라도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he must be made to see his error by us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원이 주어가 되고요. 자, 요건 조동사죠. 그 다음에 조동사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have 다음에 here라는 동사의 과거분사. here, heard, 과거분사 똑같아요. 이렇게 쓰면 얘가 과거분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조동사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 here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고 여기서 here란 동사도 지각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여기 to가 있는데 떨어지다 라는 drop 앞에 to가 있는데 이 to가 생략된 거예요. to를 써주면 안 돼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아니면 분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건드릴 때 보면 one, here, a pin 세 가지만 건드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쓰면요. a pin을 앞으로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here를 갖다가 일단 be hold라고 일단 쓰고요. by one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나머지 이제 장식만 좀 해주면 되는 거죠. might have ed형이 남아있잖아요. might have ed 이게 조동사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pin might have pp죠. 그럼 have 그 다음 단어에 pp를 붙이는 거니까 여기선 hold 이건 here란 단어에다가 have pp 붙이니까 have hold였지만 be hold라는 수동태에 pp를 붙이니까 이 비동사를 갖다 pp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는 원형은 be고 현재형은 is나 are고 과거형은 was나 were고 과거 분사형은 been이에요. 알겠죠? 그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 하나뿐이 없으니까 have been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지각동사니까 자 might have pp 여기 붙였어요. might have pp 붙였죠. 그 다음에 drop이 남았잖아요. 얘도 앞에 to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to drop 수동태가 되면 to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a pin might have been hurt to drop by one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어렵지 않죠? 우리는 조동사 구조에 관해서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may 조동사, have 플러스 pp 조동사라고 그랬고 be 플러스 ed도 일종의 조동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동사는 here뿐이 없고 이 here란 동사를 둘러싼 조동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be ed의 수동의 조동사, have ed의 그 완료형의 조동사, 그 다음에 might 우리가 모달 버비라고 그러죠. might란 조동사 이렇게 하나의 동사를 조동사 3개가 감싸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하지만 그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쉽죠. 우리 이거 다 공부했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의문문의 수동태를 갖다 한번 볼게요. 의문문의 수동태를 보면은 어쨌든 똑같아요. 얘가 주어고요. make가 동사고 destroy가 이제 목적어죠. 근데 의문문을 갑자기 수동태로 만들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음표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물음표를 없애고 물음표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did를 어떻게 돼요? 의문문이 아니니까 원래 앞에 있는 make가 made였는데
과거, 두 동사의 과거를 실어서 앞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원형을 쓰는 게 의문문이잖아요. 그럼 did를 갖다 뒤로 다시 보내면 되죠. 근데 did는 원래 빈동사라서 의문문 만들 때 앞으로 빼기 해서 만든 거니까 의문문이 아니라면 do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과거만 make 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ake를 뭘로 고쳐야 돼요? made로 고치면 되겠죠. 그죠? did를 이제 두 동사는 없애주고 빈동사라 그러니까, 그리고 make를 원래 made로만 고쳐주면 물음표가 없는 평서문이 형성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made는 어떻게 돼요? 비동사를 과거로 써야 되겠네요. 그럼 made는 make, made, made. 그래서 과거 분사가 made예요. 그래서 this toy was made by your grandmot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평서문 상태에서 수동태가 됐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져요? 물음표를 여기다 붙여주고, 그죠? 물음표를 붙여주고, was made인데 우리가 의문 만들 때는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네 가지 조동사가 있잖아요. 또 네 가지 조동사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앞으로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Was this toy made by your grandmother? 그럼 되는 거죠. 물음표 붙이고요. was를 앞으로 빼면 되겠죠. 앞이니까 대문자 써주고요. 자, 끝났죠. 그럼 이거의 수동태는 이렇게 돼요. 평서문으로 고쳐본다, 수동태로 만든다, 요걸 다시 의문문으로 만들어본다. 의문문이란 거는 조동사를 앞으로 빼는 행위를 우리는 의문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6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Do not forget it. 그것을 잊지 마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forget가 동사가 되고 it가 목적어인 거예요. 주어는 원래는 you가 있는데 명령문에서 you는 생략이 되죠. 그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략이 되죠. 근데 이런 명령문 같은 경우 수동태를 만들 때 무조건 let을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무조건 let을 써놓은 상태에서 봅시다. let을 써놓은 상태에서 목적어인 it를 let 뒤로 빼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forget을 비동사 플러스 pp로 쓰면 되겠죠. forget, forgot, forgotten이거든요. 동사의 변형 자체가. 그죠? 우리가 그건 알겠죠? forget, forgot, forgott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현재형, 얘가 과거형, 얘가 과거분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forget을 be forgotten으로 쓰는데 이 be는 변형을 갖다 시키려고 했더니 let이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으니까 그냥 be forgotten, was forgotten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 forgotte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not 하나만 남아 있잖아요. not, 여기 do는 우리 조동사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의문문 만들 때 아니면은 not을 붙일 때 이 조동사류 do를 갖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do를 갖다 없애주면 돼요. not을 갖다가 이쪽으로 빼줘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let it, 여기가 원래 이제 투부정사가 원래는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let it not be forgotten.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let it not be forgotten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don't를 앞으로 붙여서 don't let it be forgotten 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쓰면 되겠어요. 둘 다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문은 무조건 let을 이용해라 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죠. 의문문 만드는 건 이렇게 하고 명령문은 무조건 let을 이용해서 표현해라 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각 유형별로 하나씩 문제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7번 같은 경우는 더북이 주어가 되겠고 interest가 동사가 되겠고 흥미를 끌다, 힘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만 움직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힘을 주어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he interest를 갖다가 did가 과거니까요. was interested 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by the book을 갖다 일단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at all 같은 경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없어요. he was not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조동사류 공부할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do라는 조동사류 다음에 not을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조동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was잖아요.
그럼 not을 갖다 was 다음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He was not interested by the book at all 이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우리가 하나 발생을 하죠.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수거 중에 하나가 be interested, 뭐뭇에 흥미를 갖다일 때는, interest가 능동일 때는 필요 없는데 be interessed일 때는 여기 나온 by를 고쳐줘야 돼요. 뭘로 고쳐요? be interested in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거를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의 수동태는 he was not interested in the book at all. 원래 not at all은 전혀 뭐뭐하지 않다의 수거예요. 그래서 by를 in으로 고친 요게 알맞은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형성되는구나. 그래서 이걸로 고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로 고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연습이 쌓여야지 영어가 편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뭐라 하냐면 believe, think, say 라는 단어를, 이거 말고도 이제 더 있었지만은 이 세 개의 단어를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신문 기사 같은 데서 나오는 reporting verb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수동태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that 이하 절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목적어로 잡아야 되겠죠. 위가 주어, believe가 동사, that 이하 전체가 목적어. 목적어는 절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걔를 갖다 가주어, 진주어로 고치게 될 경우는 it is believed, 다음에 원래는 that 이하 is believed인데 that 이하를 뒤로 빼고 그 자리에 it 가주어를 갖다 심어 놓은 거니까 it is believed that 그대로 써주면 돼요. 절 안에는 변형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It is believed that he has passed the examination 이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법이. 자, 근데 이러한 리포팅 법일 때는 일단 세 단어는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딴 단어도 물론 있겠지만은 굉장히 특이한 어떤 문법적 패턴이 하나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he를 갖다가 앞으로 빼줘요. 알겠죠? 그 다음에 is believed를 갖다 그대로 써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to를 쓰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고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be believed to는 뭐뭐라고 여겨지다. be thought to는 뭐뭐라고 생각되어지다. be said to는 사람들이 뭐뭐라고 말한다의 표현일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과 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집중적으로 연습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he's believed to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갖다 우리가 잠깐 보면 되죠. we believe는 현재 시제고 that 안에서 has passed 현재 완료는 일단 과거 시제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이전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럼 to 부정사에서 앞에 있는 동사인 is보다 전 시제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he is believed to have passed the examination 이런 문장이 형성된다고 그랬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알겠죠? 이게 만약에 분사로 쓰면 뭐뭐뭐뭐뭐 believed to 뭐뭐라고 여겨진 뭐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저기 분사로 쓰일 때는. 이럴 경우는 또 얘네랑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되고 있다 표현이니까 have pp랑 굉장히 짝꿍으로 돼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연습 안 하면은 해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문장에서 쓰이니까 일단 기본을 철저하게 연습하고 있어야 돼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Who taught you English? 이건 쉽죠, 뭐. 왜 그러냐면 의문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네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 두 개인데 우리 간접 목적어만 연습해 보도록 해요. 어쨌든 얘만 움직이면 되죠. 그럼 우리가 먼저 번에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대로 써놓고 얘를 의문문이 아닌 걸로 딱 지워주 보면 되는데 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네요. 근데 어쨌든 상관없죠. you를 갖다 그럼 어떻게? 이제 who가 접속사, 그러니까 의문사니까 앞에 썼는데 얘가 의문사일 경우는 동사를 그대로 써줘야죠. 이것도 뭐 did가 who 앞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냥 써줘요. you were taught, 그죠? by whom 이렇게 쓰면 되죠. who의 목적격은 whom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서문으로 고치고 수동태로 고친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써주면 되겠죠. 물음표를 갖다 붙여줘요.
그리고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돼요? were를 갖다 앞으로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were를 앞으로 뺐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by whom이 있는데, 이 whom이 의문사예요. 그러면 의문문에선 이 WH 의문사는 가장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whom만 나가도 괜찮지만,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이 한번 빼보도록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변형되겠죠. by whom were you taught? English 안 썼네요. English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수동태가 된 거예요, 지금. 자, 이번에 연습한 거는 의문문인데, 앞에 있는 주어 자리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그죠?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WH 의문사가 있는데 그 WH가 주어가 아닌 경우를 갖다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나열한 경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건데 다 망치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도 보면은 똑같이 써볼게요. 똑같이 써보면은 어떤 문제가 형성되는지 봅시다. 자, 물음표를 갖다 뺄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what을, 여기는 who가 그냥 who 자리였지만, 동사 앞에 주격이었지만은, 여기서 what은 어디겠어요? 여기서 what은 for 전치사 다음에 있었던 단어예요, 원래는. 그리고 will은 조동사니까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평사문 구조에서는 주어의 뒤로 원래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갖다 일단 수동태로 고쳐보죠. 여기서 목적어가 this knife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this knife. 자, will 그대로 내려갈게요. use만 고쳐주면 되죠.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be used for what by you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아주 쉽죠. 이제 우리가 다 알죠. 물음표 붙여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will 조동사를 갖다 맨 앞에 있는 조동사를 빼서 앞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보면은 by whom에서 의문사는 무조건 WH 의문사 맨 앞으로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for what을 앞으로 빼도 괜찮지만 이번에는 what을 갖다 앞으로 빼볼게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at will this knife be used for by you? 그죠? 그걸 다 대문자로 고쳐주면 끝나는 거죠. 알겠죠? 왜 이걸 갖다 이번에는 for를 남겨놓고 what만 뒤로 앞으로 뺐냐면요. for what을 앞으로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what for가 사실은 수거예요. what하고 이렇게 뒤에 for를 쓰는 게 그대로 해석하면 무엇을 위해서니까 왜 그런 일을 했니? 라고 할 때 what, 쪼르륵 for를 의 형태를 갖다 좀 많이 써요. 어쨌든 상관은 없어요. for what으로 고치든. 근데 일반적으로 what for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까는 by whom을 내가 앞으로 뺐고 이것도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어색해서 by whom을 뺐고 이번에는 what만 앞으로 뺀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원리만 여러분이 파악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this book did not please him at all. 자, 이것도 역시 수거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he를 앞으로 빼고요. 이것도 이제 그대로 하죠. please는 뭘로 써요? be pleased를 쓰겠죠. 그죠? be pleased인데 여기서 did가 과거시잖아요. 그러면은 비동사를 갖다 뭘로 고쳐야 되겠어요? was로 고치면 되는데 not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please는 조동사가 따로 없으니까 우리 조동사류 4가지 공부한 적 있죠? 그래서 조동사류 4가지 공부한 거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did를 뺐지만 여기서 was가 있잖아요. 그럼 조동사류 다음에 not을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he was not pleased. 그 다음에 by the who at all 이라고 쓰면 원래는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B 우리가 수고를 외워야 되는 이유 pleased 다음에 with를 써줘요. 그래서 by를 with로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함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be pleased with 뭐뭐서 기뻐하다라는 표현이란 건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12번 유형은 뭐냐면은 위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rely upon이 동사예요. 이런 걸 군동사라고 얘기했죠. 수거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rely upon을 두 단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 단어로 이루어진 수거를 두 단어
동사라고도 얘기해요. 어쨌든 rely upon, depend upon은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뭐에 의존하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의 동사로 보면 돼요. 그럼 목적어는 이번에 his words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고쳤죠. 그죠? his words. 조동사 그대로 내려올게요. 그 다음에 rely upon은 be relied upon by us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끝난 거죠. 그냥 rely upon을 be relied upon으로만 고쳐주면 되는 것이죠. 하나의 동사처럼 취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거를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유형이 또 하나 나오네요. 우리가 뭐뭐처럼 보이다 할 때는 it seems 아니면 it appears that 이런 구조를 써요. 근데 seem하고 appear는 절대로 수동태를 쓰면 안 돼요. 얘네가. 그죠? 근데 이 경우도 적용되는 문법이 뭐랑 똑같냐면은 영어에서 딱 두 개예요. 리포팅 법의 문법과 리포팅 법의 문법과 그 다음에 it seems that의 문법이 똑같이 적용돼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죠?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요건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수동태로 고치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고치면 돼요. family 그죠? 라고 쓰고 위에 believe랑 똑같이 seems, appears to를 써요. 그래서 seem to 뭐뭐처럼 보이다 이 뜻이라고 우리가 수거를 외우죠. 그 다음에 seem to는 조동사처럼 그냥 그대로 써주고요. 요거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잘못 썼네요. 이걸 갖다 목적어가 힘이니까 he로 써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저기 her family가 주어고 힘이 목적어니까 힘을 he로 일단 빼고요. seems to appears를 갖다 쓰고요. 위에 거 리포팅 법에서는 believe가 be believed to로 수동태가 됐잖아요. 요건 그렇지 않아요. 얘는 자동소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힘을 he 보고 seems to 수거처럼 그냥 내려오면 되겠어요. 알겠죠? seems that을 seems to로 고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hate를 갖다 수동태로 고쳐주면 되겠죠. 두부정사니까 수동태로 고칠 때 동사 원형을 써줘야 돼요. be hated by her family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은 외우는 거예요. her family seems to be hated by her family 라고 그냥 외워줘야 돼요. 요때 조심해야 될 것. 자, seems, appears가 현재 시제잖아요. 근데 hated가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차가 주어질 때는 뭘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과거분사 be를 갖다가 been으로 고쳐서 have 플러스 pp로 고쳐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가족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뭐 콩쥐, 팥쥐 뭐 이런 건가 봐요. 자, 13번도 역시 똑같죠. 13번도 똑같은데 13, 14번은 또 어떤 유형을 갖다 뽑은 거냐. 자, 이 문장도 보면 nobody가 주어고요. teach가 동사고 you예요. 간접 목적을 무조건 주어로 뽑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수동태로 고치면은 자, 이것도 똑같이 고쳐볼까요? 의문문이네요. 그럼 이걸 고치는 방식은 뻔하죠. 물음표 떼고 did를 갖다가 두 동사는 빈동사라고 그래요. 우리 조동사류 4개 중에서 2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빈동사라니까 이거는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과거 시제였잖아요. 그래서 teach를 뭘로 고쳐요? teached가 아니죠. teach는 어떻게 써요? teach는 동사의 변형이 teach, taught, 로 바뀌죠. 그죠? teach, taught.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taught예요. 과거도 taught고.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일단은 you 그 다음에 ever be 일단 be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teach 현재 시제니까요. you are 쓰면 되겠죠. you are니까 그 다음에 taught 그죠? how 나머지 그대로 내려가면 되죠. how to behave by nobody 라고 쓰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는 의문문인데 너는 교육받았다. 어떻게 행동하는 법을 그죠? 조신하게 굴다 이 뜻이 있어요. behave가 아무도 의해서도 뭐뭐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니까 그죠? 교육받지 않았다 이 표현이 되겠죠.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의문문으로 고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오류가 있네요. 그죠? 이 did가 뒤로 갔으니까 이 teach를 갖다가 과거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수동태에선 뭐로 고쳐주면 되겠어요. You ever were taught?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갖다 할까요? 어떤 문제가? 자, 여기서 일단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수동태를 쓰는 목적은 by 이하를 숨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by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nobody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nobody를 갖다 by nobody일 경우는 고쳐줘야 돼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영어에서 no는 무슨 의미다? no는 not 플러스 n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no를 갖다가 not 플러스 n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고치냐면은 얘를 n으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긍정문 부정문이 by 이하에서 바뀌면 안 되니까. 그리고 not을 어디다 붙여요? 앞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디 붙이면 되겠어요? 오, ever가 있네요. never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never는 not 플러스 ever를 never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의문문이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조동사류를 하나 빼면 되겠죠. were를 갖다 앞으로 빼죠. 뭐, 그죠? were를 갖다가 앞으로 빼면 되겠죠. 그래서 were를 갖다가 앞이니까 대문자로, you를 갖다가 소문자로. 그래서 were you never taught how to behave by anybody?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의문문이 완성됐잖아요. by anybody 따위는 사실은 없애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라는 표현이고요. 14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이것도 none of us가 주어가 되고 here가 동사인데 here에다 조동사 뭐가 들어가 있어요? have 플러스 pp가 들어갔잖아요. 목적은 anything이에요.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의문문도 아니네요. 더 쉽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nything. 자, 이것도 be hold인데, 그죠? 이번에 이제 우리 여기 익숙하니까 have 플러스 pp도 한번 넣어보죠. 그죠? anything, something, nothing은 단수예요. 그래서 have라고 그대로 쓰면 틀려요. has로 써야 돼요. 시험 볼 때 나중에 보면 학생들이 이거 많이들 틀려요. 감점 당하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anything has been heard. 그죠?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of him. 그죠? 자, of him. 그죠? of him 다음에 none of us라는 것은 none이란 것은 이것도 긍정 부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not 플러스 anyone의 뜻이기 때문에 none을 갖다가 not anyone으로 고쳐서요. 얘를 갖다가 anyone으로 고쳤어요. 그리고 이 not을 앞으로 빼는데 여기가 원래 an이었었잖아요. 앞에 주어가. 그래서 anything has been heard of him인데 not을 갖다 n이랑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not 플러스 n은 no니까 얘를 갖다 nothing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녹음이 좀 안 돼서 좀 중간에 끊겨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thing has been heard of him. 원래 anything이 뒤에 있는 not을 갖다 받아서 앞으로 받아서 nothing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 부분에 중요한 법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영어에서는 any not은 안 돼요. 여기가 이제 none으로 됐을 때 any not은 영어에서 안 돼요. not any는 되는데 any not은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any를 가지고 우리가 not하고 합쳐서 nothing이라고 해석해줘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nothing을 어떤 것도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no란 단어는 any 플러스 not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they took good care of the child는 수동태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얘를 동사로 보고 얘를 목적으로 보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또 child를 앞으로 빼고요. 이 took를 be 플러스 take, took가 과거시니까 비동사를 과거시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ake, took, taken이니까 과거분사가 take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child was taken good care of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y them으로 고치면 되겠죠. 전치사 다음이니까 목적격으로.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took를 동사로 잡고요. good care를 목적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good care를 앞으로 빼면 good care 똑같아요. was taken 나머지 그대로 내려옵니다. of the child 그대로 내려오고요. they를 갖다 by them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수동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위에 수동태를 많이 씁니다. 근데 가끔가다는 밑에 수동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굉장히 뭐 많이 배운 사람이라든가 그럴 때는 이런 식의 수동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지 독해력이 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공부를 갖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틀린 것을 고치시오는 볼게요. I was spoken by a foreigner의 문장이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얘를 갖다가 한번 능동태로 고쳐보는 게 좋아요. 문장이 틀렸는지는. 항상 긍정의 평서문 형태로,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문장을 고쳐봐 줘야 돼요. 그럼 foreigner, 그죠? was spoken이니까, 자, 이제 얘를 능동태로 고칠 때는 was가 과거니까 speak의 과거를 써줘야 되겠죠. speak, spoke, spoken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spoken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목적을 갖다가 써줘야 되겠죠. 저 아이가 목적어였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A foreigner spoke me. 그죠? 이 수동태를 갖다 능동태로 고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 능동태로 고치면은 a foreigner spoke me예요. 얘를 갖다 다시 수동태로 고쳐볼까요? me를 I로 고치죠. 그죠? 그 다음에 spoke를 갖다가 과거 동사니까 비동사를 갖다가 과거를 쓰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쓰잖아요. spoken, 그죠? 그 다음에 by a foreign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이 되겠어요? 위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I was spoken by a foreigner 그럼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얘를 갖다 능동태로 고쳐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A foreigner spoke me예요. speak me라는 건 없어요. 알겠죠? 내용상으로 봐서는 한 외국인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speak to를 써주던가, 만약에 speak of를 쓰면 나에 관해서 말했다는 표현인데, 이건 뭐 상시어로 speak to가 되겠죠. 한 외국인이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능동태로 고쳐보니까 이 문장이 틀린 게 나타나는 거예요. speak to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하나의 동사처럼 보면은 얘를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me를 가지고 I로 고치고 spoke를 was spoken인데 뭐가 빠져 있어요? 나머지 그대로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to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was spoken to by a foreigner 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뭐 by를 없애버리고 to를 쓴다든가 막 답을 맞추려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 원리를 갖다 자꾸 연습하라고 내가 시험 문제를 내주는 거니까 그 원리를 갖다가 좀 공부를 갖다 하세요. 자, 17번 볼게요. He was stolen his handbag. 자, 내가 이런 얘기를 갖다 했잖아요. 자, steal이란 거는 예를 들면은 과거형이 stole이에요. steal, stole, stolen이에요. his pen 이렇게 됐으면은 나는 그의 펜을 훔쳤다는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His pen was stolen by me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의 펜은 훔쳐졌다 나에 의해서인데 be 플러스 stolen은 항상 그 훔친 대상이 돼야 되니까 주어가 사물이 돼요. 알겠죠? 반면에 rob A of B란 게 있다고 그랬어요. I 현재형으로 쓸게요. rob him of his pen. 그러면은 rob A of B는 A로부터 B를 빼앗다 이 뜻이 되겠어요. 그에게서 펜을 빼앗다 이 뜻인데 이 경우를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he를 주어로 빼야 돼요. 그럼 he 현재 시로 할게요. is robbed of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라 했잖아요. pen by me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is robbed of는 주어가 항상 사람이 된다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he가 was stolen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를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이 표현을 물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좀 세련된 표현을 배우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역동사의 have를 이용한 수동태를 우리가 꼭 배워줘야 돼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멋있게 고치면 he had 그는 당했다. his pen 그죠? stolen 그러면 오형식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는 펜이 과거분사, 펜은 도둑 맞는 거니까 과거분사 써줘야 돼요. ing 써주면 안 되는 거죠. 도둑 맞는 일을 그는 당했다. 이러면 아주 멋진 표현이 돼요. 위에는 두 가지 문장보다도 이 문장이 더 멋진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18번도 마찬가지죠. I had, 난 당했어요. 뭐가? my 모자가. 그 다음에 모자 입장에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날아가지는 거죠. blown up by the wind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당했어요. 내 모자가 날아가진 일을 바람에 의해서. 이러면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동사의 have가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암기해 두란 얘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the traveler's money, 사물인데 얘가 강도짓을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stolen 이라고 써도 괜찮고, 그죠? 아니면 the traveler was robbed of his나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 도둑 맞았다, was stolen하고 he was robbed up 이런 표현 방식을 좀 익혀두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때도 마찬가지죠. 20번도 그는 싫어했다. 자, 이것도 능동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뭐가 잘못된지 보기 위해서. his friends, 그죠? 자, 이번에는 his friends를 주어로 뺐는데 문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 dislike가 수동태가 된 게 아니라 요 dislike는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고요. 그럼 여기서는 he가 주어고 dislike 동사고 ing가 목적어예요. 근데 얘를 갖다 수동태로 올 때 ing를 가지고 뭐 수동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형성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be loved by his friends, 즉 동명사 속에 있는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be loved by his friends만 한번 고쳐볼게요. 그죠? 지금 여기 문제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경우는 수동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가 지금 하나씩 내가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고쳐볼게요. 그러면 his dislike는 빼놓고 한번 해볼게요. his friends, 그 다음에 loved by 힘이 될 거예요. dislike 빼놓고 being부터만 우리가 보면은, 근데 이 문장은 잘못됐네요. his friends love by him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his friends love by him. 근데 이 문장은 말이 안 돼요. 그의 친구들은 그에 의해서 웃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다 이 뜻인데 laugh도요. 일종의 수거인 거예요. laugh도 laugh by를 안 쓰고 laugh at을 써줘요. 그죠? 그의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때 being loved도 의미상 주어가 he거든요. 그래서 dislike 건들지 말고 이 안에서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being loved의 주어는 he니까 얘를 목적으로 빼는데, 그래서 laugh by him 그러면 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laugh at이 누구를 비웃다 그래야지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갖다 수동태로 한번 고쳐볼게요. 또 힘을 갖다가 he로 한번 고쳐보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be 동명사니까 원형으로 그냥 써줄게요. laughed, 그죠? at by his friends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be loved by his friends를 동명사 구문으로 빼서 이 부분에 심어줘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여기 at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he disliked, 그는 싫어했는데 being loved at by his friends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연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 같은 경우는 머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능동수동을 자꾸 바꿔보면서 영어에 관한 삐그덕거리는 이해력을 갖다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갖다 하는 거예요. 실제 이걸 갖다 능동수동으로 고쳐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서 영어를 갖다 이해하는, 동사의 구조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밑에 문장도 그는 자기의 감정을 상처받았다니까 그냥 아까 했던 거 이걸로 해요. He had deeply, he had, 얘를 갖다 앞으로 뺄게요. Her feelings deeply hurt. 그럼 무슨 문장의 요소인데요. 감정이 깊이 상하는 일을 그는 당했다 이 표현이죠. 굉장히 이 사역동사 have를 갖다 쓰면 문장이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한국 사람은 이 have를 잘 못 써요. 그래서 좀 많이 연습하라고 이런 문장용이 탁 나오면 이제 하고 알라고 이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틀린 걸 찾으라는데 nobody likes to be found fault. 틀린 게 없어 보이죠? 어떤 사람도 흠잡히는 걸 싫어한다 이 뜻인데 얘도 수거란 얘기예요. 무슨 수거? find fault with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laugh at처럼
find fault with가 누구의 흠을 잡다고, 수동태는 be found fault with예요. 이건 with랑 떨어져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죠? 실제로 수능에서 나온 게 interfere with라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interfere with, 간섭하다인데, 이 interfere란 단어는 항상 with랑 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with를 갖다 빼놓고 뭐 틀린 걸 찾는 문제였나 그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갖다 꼭 외워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밑에는 이제 우리 공부했죠. He was made, 그러면은 여기다 to를 집어넣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이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made하고 was made하고 do하고 동사 두 개가 되는 거죠. 이게 고치면 되는 거고요. 자, let this poem run by heart란 단어는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많이 틀리던데, 시가 암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되죠. 그럼 뭘 암기해요? 목적어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건 상식적으로 풀더라도 암기 되어줘야 되는 거죠. 수동태 형태로 고쳐야 되는 거죠. Let this poem be learned by heart, 이렇게 해줘야지. 이 시를 암기하세요. 이 시가 암기 되어지도록 만드세요 라는 논리 구조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까 했어요. 그는 뭐뭐처럼 보이다 이 뜻이고, be interested 나오면 뭐라고요? 여기다 in을 상상해라. 그는 그 문제에 흥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걸 연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태 문제에 관한 25가지 패턴을 우리가 연습을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공부한 건 굉장히 더 많죠. 근데 그 공부한 걸 갖다 다 못하더라도 정말 인간이면 요 25가지 연습해라 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알죠? 이걸 갖다가 못하겠으면 암기를 갖다 하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래요.